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제 책은 77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예, 다른 책은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451, 451? 77, 예, 다음. 자, 질문자가 그 힘은 저와 별개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대는 우주적 사랑꾼이자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충만한 존재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정한 한 인격의 고난에 말려들어 있는 한 그대는 그 너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죠? 관찰자가 돼야지만, 관찰자가 되면 특정한 한 인격의 고난에 말려들지 않아. 나라고 생각하면 자기만의 인격이 있잖아요. 나 누구 이렇게. 그럼 자기만의 뭐 큰 환경에 무슨은 그 벗어나지 못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지요. 방법은 그걸 벗어나면 되는데 그걸 믿기도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왜 오늘도 그 옛날에 알던 분이 정말 아무런 연락 없이 한번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그 애마다 그 부모들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들이 둘인데 둘째 녀석이 조금 뭐 그러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모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 둘째 녀석은 형은 워낙 공부를 잘하고 또 차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서운함이 있는 건데 지금 30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을 약 좀 있나 봐. 내가 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나이가 이제 30이 넘으면 그건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클 때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20대까지는 그런데 30살 되면 그건 넘어가야 될까 보다. 거기에 대해서 애한테 미안하면 그 아이가 더 그러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고 두 부부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 처음에 몰라 상처 주는지. 제가 문제야. 너는 왜 내 말 안 듣니? 너는 왜 그렇게 사는 일이여? 근데 서로 뭔가 부딪힌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 기가 나쁜 게 드러나진 않아. 데이트할 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운만 드러나. 그냥 같이 딱 살면 그때부터 그 밑바닥엔 기가 드러나. 이거는 내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아유, 내가 집에 가서 부인 일도 도와주고 잘해줘야지. 그런 맞고 문을 현관문을 딱 열고 부인을 딱 보는 순간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때려주기도 이상하게 안 돼. 근데 또 집에 그 다음에 회사 가서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오늘은 진짜 또 집에 가서 딱 보면 또 안 돼. 그럼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럼 이제 그분이 부딪히는 거지 서로가. 그래서 내가 부부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하시면 그럼 자식들이 봤을 때 부부가 밝아지거든. 그럼 아이들도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거야. 간단해. 근데 그걸 자꾸 그거지 아이한테 자꾸 집착하면 오히려 걔 망쳐져.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부부의 그 아주 그 새로운 제2의 신혼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잖아요. 아유, 선생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아유, 그럼 이 세상은 서로 힘든 거요. 한 사람하고 오랫동안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니. 이건 참 인간이 만들어준 가장 좋은 제도면서도 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분 말대로 한 인격의 고난에 말려들어 있는 한 그대는 그 너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이 특수자도 아니고 보편자도 아니며 그 둘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돼. 난 연필에 작은 점이 무수한 그림을 그려내듯이 자각의 크기 없는 점이 방대한 우주의 내용들을 그려냅니다. 그 점을 찾아내어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표현도 좋잖아요. 연필에 작은 점이 무수한 그림을 그려내듯이 자각, 스스로 각. 내가 들어갈 때는 자각이라 그러고 들어가면 본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진짜 마음자리.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 그렇지. 근데 이게 처음엔 아득하지. 아유, 또 수행을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너무 아득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걸리지. 예. 우리 한국 학교 다 한입 딸리고 있잖아. 뭐 영어 30일 정복 이런 말이 맞는 소리냐고. 이게 뻥이지. 무슨 30일의 정복을 해?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때가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그런 시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패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클 때도 뭐, 야, 남자가 하나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아이고, 멍청아. 이거 끝까지 했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아니야. 그거 말하지도 않아. 그럼 책을 사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 책을 사서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을 수도 있고, 중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보고 읽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책을 안 보게 돼요. 부담이 돼서. 부모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네. 그럼 책 한 페이지만 봐. 너 봤지? 이거를 네가 열심히 봐. 그걸 쭉 봐서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지. 아니 난 그런 게 되게 싫었어. 굳이 왜 책을 다 켜야 돼요? 그리고 꼭 새 책 받으면 우리 옛날 때는 초에 그 책 받아오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 책갈피를 싸게 했어. 달력 찢어서. 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가 꼼꼼하거든요. 되게 이쁘게 싸요. 딱 맞게. 우리 항상 한날 되게 하기 싫은 거야.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이거 봤는데 나는 깔끔하게 쓰는 성격이라서 굳이 그걸 안 해도 돼. 다른 애들은 하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다가 말대꾸 한다고 돼지게 혼났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름짓 시킨 말이야. 아니 그럼 당연히 안 맞지 그런 부분이. 근데 나는 보니까 책을 깔끔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건을 깔끔하게 쓰는 애들 있고 지저분하게 쓰는 게 있지. 요즘 책갈피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안 했지. 그런 것도 좋은 개념은 아니죠. 다만 이제 책을 싸는 기술을 터득한 건 맞아.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딱 같이 이렇게 대각선 그거는 맞는데 예, 그걸 자꾸 그렇게 강요한다는 건 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금 넓은 시야를 보지를 못해. 저는 무엇으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합니까? 마하리지가 그대 자신의 기억들로부터입니다. 창조주인 그대 자신을 모르는 한 그대의 세계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과거와의 자기 동일시를 넘어서고 나면, 그죠? 이분은 과거와의 동일시. 이 금강경으로 가면 과거, 현재, 미래 시분 얻을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와의 자기 동일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긴다. 난 그때 사랑을 못 받았어. 뭐 이런 거. 옛날에 날 서운하게 했잖아. 이거 다 과거심이잖아요. 아니 미래 일들이고 현재가 별로 없어. 조화와 아름다움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질문자가 만일 제가 기억들을 놓아버리면 저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질문자 저는 두렵습니다. 마하리지가 자유와 그 축복을 체험할 때까지는 두려울 것입니다. 저 자유와 그 축복을 체험할 때까지. 물론 이때에도 어떤 기억들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인도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런 기억들은 계속 남겠죠. 그러나 몸 자체에 대한 집착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은 더 이상 욕망이나 두려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수행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지. 어차피 내가 마음속으로 내 생각에 이먹고 이걸 자꾸 묻나 나무탑을 자꾸 묻나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기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걸 더 어렵게 느껴. 그래서 아예 조금 하다가 아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냥 기도하는 게 나아. 지가 기도하는 거랑 하도 챙긴 거 뭐가 틀려?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걸 24시간 동안 할 생각을 못 해요. 24시간 동안. 그 심지어는 운전할 때가 가장 좋잖아요. 운전할 때 완전 무문관이잖아요. 내가 어디 목적지에 내비 찍고 가는데 1시간 뒤에 도착하면 1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차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도 하면 되지. 그게 선빵이지. 운전을 더 하라고요?
이렇게 아주 황당하게 물어본다.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런 축생아. 어차피 의식은 계속 있는 거잖아. 어떤 식으로 이제 의식은 생멸이거든. 어떤 생각이 있다가 없어지고 어떤 생각 계속 이거거든. 아니 거기에 이목구를 넣으면 되지. 그게 뭘 어렵냐고. 왜 그걸 못 받아들여?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나 알아. 그 고통을 알아. 그걸. 그래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 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24시간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정말 24시간 동안 항상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중학교 때 아이고 책을 펴도 걔 얼굴이 이렇게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대단하잖아.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걔 얼굴이 확 나타나는 거야. 와 공부가 되겠니? 피가 끓는데 공부가 안 되지. 근데 엄마가 강요를 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야 이게 진짜 이 갈등, 이 사랑과 효도에 대한 이 갈등. 아이고야. 결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효도를 버리지. 사랑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지 사람은.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거 마찬가지야. 화두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처음에는 사랑하기까지가 어렵지. 그러면 그게 못 받아들여요. 화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저도 이렇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통 분들이 보면 금방은 안 돼. 시간이 걸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오케이. 근데 근기가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24시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 전혀 뭔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걸 어렵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생각하는 거, 특히 몸을 쓰는 거는 어렵지만은 내가 그냥 생각으로 그냥 어차피 생각은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먹고 뭐 남마음이 타버리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그거를 이거 참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자꾸 이제 그러려면 건 이제 그 인연을 자꾸 져야 돼. 예. 자, 자유와 그 축복을 체험할 때까지는 두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어떤 기억들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인도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런 기억들은 계속 남겠죠. 그러나 그 몸 자체에 대한 집착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은 더 이상 욕망이나 두려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억들이 집착에 의해 한데 합쳐진 다발이, 그죠? 기억들이 집착에 의해서 한데 합쳐진 다발이 바로 그대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기억과 그런 것들이 집착한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나야 이렇게. 그래서 지나간 거 막 또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 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기분이 느껴지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 바깥에서 바라보십시오. 일념천상 한 군데에 집중을 해야지만 이게 서서히 돼요. 그러면 기억 아닌 어떤 것을 처음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아무개시가 아니고 마침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었고 그대만이 잘못되어 있었으며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린 자꾸 바깥으로 의식이 나가게 됐으니까 바깥이 문제라 네가 문제가 있고 이 환경이 문제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이게 관점을 나에게로 돌리기 어렵잖아요. 이건 나의 문제구나라고 그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꾸 남만 탓하는 거지. 특히 가까운 사이는 서로 이제 그렇게 특히 가족들은 특히 서로를 많이 이렇게 탓하잖아요. 이게 나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양면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뭐 하면 자기를 또 내세우고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넘어가면 이 모든 게 나에게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에서 일체유심조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 다 마음 먹은 바에 나타난 바다. 너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각색대로 금생의 이런 목소리, 이런 환경, 뭐 이런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10살 때, 20살 때 겪었던 이런 것들은 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절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런 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받아들여져. 이게 이 마음 먹은 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강원도 꼴짝이에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강원도 꼴짝이에 태어나는 거고
강남 한복판에 태어나는 사람도 다 인연이 있어 태어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그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상자 데리고 왔는데 내가 딱 보고 이랬잖아요. 스님 저 혹시 섬에서 태어나셨나요? 아우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욕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러잖아요. 예. 관상이 아주 고집이 세게 생겼거든. 그러면 아주 고집이 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외딴 섬에 태어나는 거지. 외딴 섬이라든가 몇 명 안 사는데, 아니면 저 네팔 꼭대기, 네팔 중에서도 아주 높은 오지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 전생에 그렇게 고집했던. 봐봐 우리가 이랬잖아. 아유 난 저 산에 깊은 산에 사는 게 좋아. 아유 좋아. 그러면 그렇게 자꾸 생각했던 사람은 나중에 자연인 되는 거잖아. 자연인 혼자 너무 좋다고. 혼자서 거기서 그냥 그 불 떼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죽는다면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겠지.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태어나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그게 좋다고 인식되잖아. 근데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고 산에는 태어나지. 근데 날개가 있어. 나 이런 참.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네? 날개가 크면 상관없는데 날개가 요만하네? 이야 이러면 이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지. 다 내가 마음 먹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금생의 내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탓할 필요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바깥 경계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그런 그 역경계라는 어떤 큰 경계가 올 때 마음을 너무 뜨게 하거나 뭐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정말 스크린처럼 영상을 그대로 비치느냐 나의 마음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잘 견딜 수가 있지. 그래서 보살은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이에요. 결론 수행이라는 건 정진을 하라는 거잖아요. 꾸준히 해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필요한데 보시, 지계, 인욕이야. 근데 순번이 인욕 다음에가 정진이에요. 보통 생각 우리가 일단은 잘 참고 그 다음에 보시도 하고 지게도 지켜서 정진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보시 나무리에서 내 마음의 저장을 적게 하는 거지. 이게 보시예요. 화두 드는 것도 보시잖아. 생각을 내려놓는 거 가장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해. 근데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돼. 내가 만약에 화두 챙기려고 하면서 나이트 가서 화두 챙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술 먹으면서 화두 챙긴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자. 그러니까 보시와 지게는 세트인데 인욕이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참아야 돼. 그래야지만 정진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진이라는 건 정말 지속적인 참음을 요구해요. 이 세상은 참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참음의 연속이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 참고 견뎌야 돼.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나중에 나가는데 그게 싫으면 안 되지. 그래서 육바라밀의 보시와 지기의 베이스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인욕이 있으면서 정진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욕이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보살이 수행하는 건데 인욕 바라밀이지. 인욕은 체가 되는 거고 바라밀은 행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그래서 보시 바라밀 지게 바라밀 그래서 바라밀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업자득이요. 자업자득이야. 이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영화 감독은 내가 시나리오도 쓰고 내가 감독도 하고 내가 연출도 하고 다 해. 그러니 뭐 어떡할 거야. 천상 내가 지금 어떤 영화를 찍고 있으면 내가 다음에는 이런 영화보다 다른 영화를 하려고 그래야 되지. 다른 영화. 나를 위한 영화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이게 이제 대승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돼야지만 공부가 점점점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공부를 방해하는 일만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거기에 마음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미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경을 하다 보면 정신 빼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뭐 기도를 하게 되거나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도 내가 존재하는 거고 못 살아도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먹기 나름이지 뭘.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잘 공부를 해야 넘어가지.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면 중간에 수행을 포기하고 우리는 습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는데 이거를 듣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항상 그건 염두를 해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나의 인연으로 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특히 바깥을 탓하면 안 돼요. 심지어 누가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도 내가 그럴 때 화두를 얼마나 못 챙겼나, 그걸 내가 얼마나 또 마음이 뜨고 괴로워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오더라도 크게 마음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집중하게 돼요. 그럼 한결개운해요. 이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공이. 그럼 밖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게 덜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요즘에 그 선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 선전도 침대 선전인데 침대가 안 나와. 나무가 3개가 있어. 오렌지 나무야. 오렌지가 뚝 떨어져. 그걸 광고 그 시간만큼만 보여줘. 밑에 그냥 글자만 딱. 또 어떤 거는 골프통 똥 쳤네. 뚜루루. 이것만 계속 보여줘. 요즘 사람들이 힘드니까 요즘 멍 TV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물 흐르는 것만 보고 그러잖아. 그것도 하나의 간접 명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침대는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야. 그 기획 잘했잖아요. 예. 아이고 이게 그렇게 상표를 얘기하면 안 돼. 시커먼스. 거기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도 적게 들어가죠. 제작 비용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오렌지도 떨어지고 공도 굴러가고 난 처음에 저게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리고 요즘 선전에 특이하게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드니까 이제 편하다라는 개념도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정진하는 게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즐겁게 하는 게 이 선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용맹정진, 월요일부터 용맹정진 주간이니까 집에서 손원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틈틈이 정진을 하시고, 또 강의만 듣는 분들은 이게 강의를 듣고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수행을 하는 거는 화두나 연불로서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